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에 이제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수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지균이죠. 제가 입시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단계별 모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단계별 모집. 1단계, 2단계. 근데 이게 이제 단계별 모집이 아니고 일괄 합산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단계별 모집일 때와 일괄 합산의 차이는 뭐냐면 단계별 모집은 내신 성적만으로 뽑은 후에 면접을 하는 거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단계별 모집은 내신 성적으로 그 선발 후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냐면요. 일반고, 지역이나 약간 아이들의 실력이 조금 특목고나 어떤 명문고라고 하는, 입시 명문고라고 하는 그런 학교보다 실력들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내신이 거의 1등급에 근접하는 올 1등급 내지는 1.1등급 뭐 이런 굉장히 좋은 내신을 갖고 있었던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 학생들을 뽑은 다음에 면접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외고나 과고, 뭐 자사고 아니면 강남에서 경쟁이 치열한 학교는 전교 1등도 1등급, 1.1등급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탁월하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아예 1등급, 1.01등급, 02등급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명문고나 특목고에서는 1단계 서류에서 거의 합격을 못했어요. 그 당시 분석 자료로 치면 외고 특목고에서 한 5, 6년 동안 단 2명 정도가 이 직윤으로 서울대학교를 합격했다고 하니까 강남에 있는 명문고라고 하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런 학교 학생들은 직윤으로 대학 간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대거 연대나 고대로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가 일괄 합산을 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1단계 성적에서 1.2등급, 1.3등급도, 1.2등급 정도도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70점 만점이라고 하면 면접을 잘 봐서 거기서 마이너스 난 거를 그 상쇄해버리면 그 강남에 있거나 명문고 학생이라고 할 만한 친구들도 직윤으로 지역균형 선발로 서울대학교를 합격을 했거든요. 이렇게 과거처럼 단계별 평가를 해버리면 일단 특목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를 포함한 그 경쟁이 치열한, 내신 따는 경쟁이 치열한 뭐 강남 상구나 아니면 일부 자사고에서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서울대를 입학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있기는 있으나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만약에 이렇게 3배수를 뽑았는데 아이들이 최저 기준을 잘 못 맞췄다고 하면 이제는 기준이 내려가서 3배수를 뽑았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 정도라면 기준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할 거냐 하면 내신 등급을 1점 등급에 근접하게 딸 수 있으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수만 있다면 서울대 직윤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강남 3구나 특목 자사에 쏠려서 있었던 그 합격자 중에서 직윤의 영역만큼은 더 많은 학교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입시를 바꿨을 때 목표했던 게 그 전국 단위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편중 없이 서울대학교를 오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석 자료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상계 영역 등급 7등급 이내가 돼서 지역 균형 선발에서 최저 등급이 낮춰졌다.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실질적 핵심은 이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합산 모집에서 단계별 모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높은 수준의 내신 등급을 받질 못한다면 1단계의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2단계의 면접을 볼 기회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최저 등급을 맞출 기회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은 일반적으로 명문고라고 하는 학생들의 합격 숫자를 아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더 많은 학교에서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서울대학교를 추가 합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정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은 좀 얘기가 달라요. 이것도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정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을 보면 졸업자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졸업할 사람 내지는 그 과거에 졸업한 사람 재수생까지 포함하는 건데 역시 2명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모집 단위는 뭐 전체 모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번에 정시 추가 늘어나는 인원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전체 모집 단위에서 뽑기에는 인원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인문대, 사회대, 정액과, 경제학부, 인류학과, 공대, 약대, 의대, 치대 이 정도에서 요번에 정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을 뽑기로 했는데요. 이게 2024학년도 중학교 3학년이 될 때도 이게 유지가 될 거냐 아니면 그땐 더 늘어날 거냐라고 하면 그때 정시 인원이 또 추가로 10% 더 늘어나는 게 가이드라인이니까 5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더 많은 학과에서 이 정시 모집 지역 균형 전형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뭐 분석에서 이 얘기를 갖고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교과평가가 40점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정시지만 이게 정시가 아니다. 이게 내신 성적이 아주 반영이 된다. 많이 반영된다. 내신 성적 60점에다가 내신 성적을 다 합산한 거를 60점으로 만점을 60점으로 만들어주고 교과평가를 다 한 걸 40점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는데요. 이 40점이 과연 의미가 있는 40점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학교당 2명을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하는 2명이 교과평가에서 문제가 있는 학생을 추천한다? 그걸 예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학생들은 추천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과평가가 40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거의 AA를 맞은 학생들이 추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수능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있으면서 교과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교과평가는 거의 다 만점에 들어간다.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점수 산출 방법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감점제에다가 기본 점수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떨어뜨릴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수능 점수가 아주 높은데 교과평가에서 감점이 될 학생들은 즉 졸업생이든 재학생이든 여기 추천을 못 받을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추천은 이제 권한이 교장 선생님한테 있기 때문에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추천을 해 줄 텐데요. 그러니까 수능 점수 계산을 해보고요. 혹시 감점을 받으면 감점 점수를 계산해 봐서 총점이 가장 높은 학생을 뽑아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 이거는 학교마다 기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점수 모집하는 방법은 뭐 약간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이 교과평가 방식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 등급은 A가 10점이고 B가 6점이고 C가 0점이다. 그래서 만점이 얼마죠? 그러면 10점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시험을 참가하면 기본 점수를 몇 점을 주냐면 30점을 주는 거예요. 냈으면. 그러니까 40점이지만 30점은 기본 점수를 주고 10점씩 나가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5점 주고 5점 주면 그쵸? 10점이 되겠죠? 5점씩 주면. 그럼 AA죠. 한 명은 5점을 줬는데 한 명은 3점을 주면 5 더하기 3이니까 8점이 될 거고 둘 다 3점씩 주면 6점이고 3점에다가 빵점을 주면 3점 둘 다 빵점을 주면 0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정성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존의 서울대학교가 그 수능 점수와
내신 성적과 논술 시험으로 학생을 뽑았을 때도 내신 성적 비율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성평가가 실질적으로 아니었고요. 거기서 감점당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 오히려 그 논술 시험에서 거기서도 기본 점수가 있었지만 1, 2점 감점당해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경우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실질적으로 40점이나 준다고 하면서 큰 의미가 없는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한 그 평가 방법 안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가 항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과목 이수 내용이라고 있죠. 지금은 가산점 제도라고 했죠. 두 번째는 교과 성취도가 있어요. 요게 등급이에요. 요게 과목 이수 내용. 세 번째가 이제 세특인데요. 여기서 보면 과목 이수 내용의 평가 내용은 뭐냐? 진로 정책에 따른 선택 과목을 이수했느냐? 그래서 이수 현황을 본다는 거죠.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들었으면 만점, 안 들었으면 감점.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내가 어느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예상이 됐다 하면 다 들어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감점 사유가 실제로 감점 사유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내고 뭐 이런 학생들이 교과별 그 학업 수행 내용 세특에서 보면 교사가 평가를 해주는 건데 너무 불량해가지고 그냥 아주 안 좋게 써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큼만 잘 써줘도 여기에서 감점 사유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 정시라는 게 요번에 이게 정시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학부모 입김이나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성적 이외의 것들이 들어가면 불공정하다고 해서 들어간 건데, 이 세특에서 조금 잘 써주고 잘못 써준 거에 의해서 점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종합전형을 없애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크게 감점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감점 사유가 발생할 영역은 교과 성취도밖에 없다는 거죠. 교과 성취도는 성취도의 우수성이니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그럼 과목 수준이 뭐 과학 1이냐, 과학 2냐, 아니면 수강자 수가 많으냐, 적으냐, 원점수, 표준점자 이런 걸 봐서 학업 성적에 의해서는 그 감점을 당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재학생이 유리하냐, 재수생이 유리하냐, 특목고가 유리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면 좋으냐? 99점으로 1등급 받은 아이가 95점으로 1등급 받은 아이보다 과연 유리하냐?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경제수학을 선택해서 거기서 점수를 받으면 더 유리한 거냐? 아니면 뭐 수학 과목에서 만점을 받으면 더 유리한 거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그거에 대해서 아예 예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평가 기준에 보면, 그렇죠? 모집 단위 분야의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그러니까 모집 단위 한 분야의 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될 과목을 다 들었다. 이과 학생인데 과학 과목 다 들었다. 2까지 들었으면 더 좋겠다. 전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좀 성적이 잘 나오며 교과별 수업에서 주도적 학업 태도가 나타나는 건 세특이네요. 그러니까 1번이 이수를 했느냐, 2번이 성취도고 3번이 세특이야. 그러면 등급 A등급 평가 사례 보면,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법으로 치면 판례예요. 예시한 거죠. 모집 단위 진로 선택 2과목을 선택하여 들었냐? 그러면 1단계 오케이. 감점 없으며. 2단계 기초 교과 영역, 국어, 영어, 수학 등 및 모집 단위 관련 교과며, 그러니까 이과 지원하는 아이들은 과학 과목, 문과 지원하는 아이는 사회 과목에서 딱 써놨네요. 1, 2등급 맞으면 오케이란 얘기죠. 2등급도 오케이란 얘기예요. 성취도는 A이면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이겠죠. 성취도 A면 오케이란 얘기죠. 즉 지균처럼 1등급이 A고 2등급은 B가 아니에요. 1, 2등급은 다 A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이면 B가 나올 수도 있어요. B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3등급은 B가 나올 수도 있고 4등급도 B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세특에서 선생님이 이 학생은 매우 불량한 학생이다. 아주 이 학생은 팀워크를 해친다. 뭐 이 정도 얘기가 안 써 있다면 여기서도 감점을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감점을 당할 이유는 두 번째 영역이고 세 번째 영역에도 감점을 당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감점을 당한다는 거는 3등급인데 성취도 A가 안 나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도 오케이고 3단계도 오케이면 여기서 이제 A를 줄 수도 있고 B를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등급의 성취도 A면 다 A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과목 다 들었고 어떤 과목에서 2등급이 나왔다. 그럼 그리고 세특에서 괴상한 내용 없다. 그럼 A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2번에서 3등급, 4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평가자에 평가할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예요. 1, 2등급이면 룸이 안 생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A를 주겠다. 왜? 전체적으로 너무 좋다. 나는 B를 주겠다. 여기서 갈리기 때문에 실제로 A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내신에서 아주 많은 정도의 그 직윤을 따기 위한 아니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서 수시로 가는 거 수준의 내신 경쟁이 발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게 어쨌거나 정시라는 것은 수능 위주의 전형이에요. 수능 위주로 뽑고 내신으로 조절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교과 전형에다가 수능 성적을 합치게 되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분석을 잘못하면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될 거는 수능이 위주고 내신에서는 감점을 당하는 학생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정도 생각해야지 그 이상으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수능에 정성평가가 들어가서 수능 성적이 좋은데도 그 내신 성적이 안 좋으면 떨어진다 정도는 아니고요.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진 나이도 몇 명은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안전할 거라고 봅니다. B등급 보면 아주 확실해요. 대학 학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수준의 교과 성취도. 일반적 수준의 교과 성취도니까 1도 달성 못했다는 거거든요. 선택도 못했고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들었네. 교과 이수 내용, 학업 수행 능력. 자, 이건 B 정도 된다는 거는 중상위권 정도의 학생들을 예상하는 거예요. B 정도. 그러니까 하위권 정도가 아니고 중상위권. 그러니까 여기서 B만 받아도 B 받는 학생이 여기 몇 명 있을까? 저는 그 퀘스천입니다. 물론 재수생 이상에서는 일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재학생에서는 뭐 별로 없을 것 같고요. C는 미흡하고 성취도 및 이수 내용 들으려는 거 거의 안 들었고 그 다음에 세특에서도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성취도가 미흡하다는 거는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뭐 이 정도 학생들이 C등급이에요. 그러니까 A등급은 감점 없고 B등급은 감점이 일부 있고 C등급은 0점인데 이렇게 판단하시고 나면 아 그래도 정시니까 수능이 더 중요하고 약간의 그 동점자나 그 끝부분에 있는 학생들이 내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안전할 거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계속 설명을 들어가면 이제 정시 모집 일반 전형에서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계셨다 그러면 정시 모집 일반 전형도 무슨 모집이죠? 단계별 전형이에요. 즉 여기서 끊어주는 거예요. 1단계에서 수능으로 몇 배수? 2배수. 아까 지규는 3배수였죠. 만약에 100명을 뽑아야 된다 그러면 200명을 뽑아놓고 1단계 성적을 80점을 유지해주고 교과평가를 20점으로 가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과평가 세 가지 영역 중에서 첫 번째 영역과 세 번째 영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역 성취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3등급 포함 3등급 이하의 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 사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서울대학교에서 들으라는 과목을 다 안 들었다. 서울대학교에서 들으라는 과목을 다 안 들었으면은 서울대학 원서를 안 냈겠죠. 그래도 냈다 그러면 감점 사유는 존재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세특에서 아주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럼 감점 사유는 존재하는데 일반 전형이니까 2배수를 수능으로 뽑았으니까 이제 수능에서 한번 걸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서 이제 합격자를 2배수를 뽑았는데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뒷부분에 이 교과평가가 없었다 그러면 앞부분에 이만큼은 확실히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과거에서 뭐 면접 이런 걸로 했을 텐데 이 부분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교과평가가 아주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요 끝부분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교과평가가 문제가 있다면 요 한계 라인, 즉 200등이라면 100등까지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제 느낌상으로는 90등에서 110등 사이에서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주 앞부분에 있는 아이들의 움직임은 별로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물론 아닌 경우가 있는 경우가 뭐 서울대 경영학과나 의과대학처럼 수능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서 조밀하면은 그때는 교과평가가 의미가 발생을 할 거예요. 수능 문제가 너무 쉽고 거의 만점자가 뭐 몇백 명씩 나왔다 그러면은 다 동점이니까 그때는 교과평가가 의미가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교과평가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붙는 학생들은 전체 끝부분에 있는 5에서 10% 학생을 제외하고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그나마도 그럼 얼만큼 정도의 그 감점이냐 하면 C등급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그랬죠, 거의. 그러면 다 BP 이상일 가능성인데 만약에 내가 1번하고 3번에서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2번에서 내가 2등급 이하의 과목이 하나도 없다. 그럼 AA라고 보시면 돼요. 2등급 이하의 과목이 하나도 없다. 3등급 이하의 과목이 없다. 근데 3등급 과목이 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평가자의 평가 요소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3등급이지만 뭐 어떻게 나는 그래도 A 주겠다. 3등급이어서 B를 주겠다. 그러면 요 4점이나 3점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내신에서 3등급 이하의 과목이 있는 학생한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내신에서 3등급 이하의 과목이 없다면 그냥 아까 반영한 교과평가 20점에서는 감점을 안 당하니 정시 시험에 원래 목적대로 수능 성적으로 거의 다 들어간다라고 볼 거고 여기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 끝부분에 있는 몇 명은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BB가 나왔을 때 2점이잖아요. 이게 재학생의 경우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재수 이상에서는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비교 내신을 서울대학교가 이제 재수부터 할 거냐, 삼수부터 할 거냐, 사수부터 할 거냐, 이거는 이번에 이런 기준이 생겼다 그러면 내년 4월에 정확히 다시 발표를 할 텐데요. 지금은 뭐 예측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입시는 예측하는 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수능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와 1점 내지는 2점 감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20%에서 그러니까 2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5점 기본 점수 받고 내가 만약에 A, B를 받았으면 이제 19점이니까 1점 빠지는 거고 앞에 80점인데 이게 수능 4과목, 수능 과목 다 합쳐가지고 이제 80점이니까 요 계산을 좀 해보면 그냥 수학 한 문제? 아니면 뭐 수학이든 국어 한 문제 정도 차이 플러스 한 문제 반 1.5문제 정도를 더 잘 받으면 혹시 내가 감점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능히 극복을 할 수가 있어서 수능 문제가 아주 쉬워가지고 거의 만점자 수준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 교과 평가가 의미가 있지만 수능 문제가 보통으로만 나와준다 그러면 한 문제 정도만 더 맞으면 한 문제 더 맞기가 쉽진 않지만 한 문제를 더 잘 맞아주면 그 혹시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 재수하면서 수능 성적이 많이 올라간 학생도 서울대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재학생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 내가 2등급 안쪽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아예 감점을 안 받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내지는 직유는 안 되더라도 정시로 왔을 때 감점을 안 당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2등급은 유지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교 1등까지는 노력을 안 하더라도 완전히 학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등급을 유지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한 4등급, 5등급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C는 아니더라도 BB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더 점수를 올려서 이게 여기서 감점을 이 일로 만들 거냐, 그 노력을 할 거냐, 아니면 수능 점수를 더 올리는 노력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라면은 내신에서 그 이미 많이 만약에 내가 안 좋다면 그 내신 올려가지고 감점 1점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냥 수능에서 점수 올리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내신에서 2등급 정도가 나오는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할 때는 내신 관리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시 교과 전형에서는 못 가더라도 정시에서 내신이 1점이라도 감점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그런 면에서는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오게 만드는 것도 좋은 전략이었지만 현재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을 올인해서 학교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시모집 교과 평가 방식 뭐 요거 그대로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100%, 80%, 20%. 그리고 정시 지역 균형에서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0점이 반영된다고 했지만 그 40점에서 마이너스 나는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안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시 일반 전형에서는 그 이게 문제가 다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시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40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합격자의 거의 대부분이 만점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미대학 음대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제가 또 솔루션을 드려야겠죠.